자, 오늘은 김소월의 산유화. 우선은 키워드 체크를 한번 해볼까? 향토적 봤던 거고요. 민요적 서정시, 민요주의 서정시, 생성과 소멸. 자, 이 작품이 생성과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래. 그 다음 저만치, 의미 찾아야 되겠지. 독특한 시행비열, 독특한 시행비열. 이 독특한 시행비열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야 되니까 이 독특한 시행배열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이제 구조, 이거는 인쇄 매체상의 특성이야. 이런 경우도 들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그 전에 봤던 현관 걸침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걸 수도 있겠지. 이렇게 독특한 시행 비열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로 들어가면 이육사의 광야같이 이런 작품에서도 나타나. 예를 들면 1행, 2행, 3행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길어지거든. 그래서 시행 비열을 점층적으로. 근데 모든 년이 전부 다 동일하게. 그래서 그건 균형 잡혔다. 균형이 잡혔다. 그래서 균제미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 알겠죠? 자, 그러면 좀 이따 확인 한번 해보고. 성격이 어려운 거 하나 나왔네. 관조적인 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을 관조적이라고 그래. 관조적의 뜻 한번 꼭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여러분들 스스로 돼 있어야 돼. 관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관조는 그렇게 의미를 찾아보시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태도, 차분하게.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절제되는 특성이 있어. 이렇게 감정이 절제된다. 시에서 감정이 절제된다. 시에서 감정이 표출된다. 앞에서 배웠었죠? 뭐 초혼 같은 경우에서, 그지? 이건 영탄적, 영탄적 어조 이렇게 얘기해. 감정 표출. 주제가 좀 어렵네. 그지? 존재의 근원적 고독이다. 이때 고독은 임과 이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하고는 달라. 이 존재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근원적인 고독이라고 한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뭐랑 구별하자? 이별의 고독, 외로움 이런 것과는 구별하자. 됐지? 자, 그 다음 특징은 일연과 사연의 내용과 구조면에서 서로 대응이 된다. 종결음이 뇌를 통해 가군의 효과. 가군, 요 운율 알지? 다시 한번 기록하고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가군은 영상 보내달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보내줄게. 계속 반복하시면 돼. 만약에 내가 정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리하는 시간보다 조금 길긴 하겠지만 영상을 여러 번 보는 것을 반복으로 하는 걸 추천한다. 그래서 가군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지? 다리 각자니까 끝에가 같은 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그렇지. 종결어미의 반복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감정 절제를 보여준다. 자,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관조적이라는 부분이 어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그렇지. 피내라는 이 부분에 내라는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민요조. 민요조의 서정시 사문보 나오네. 됐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나머지는 본문 보면서 정리 한번 하자. 자, 가자.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자,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반복이지.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요 갈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 밑에 가보면 갈봄 여름 없이의 갈은 가을을 줄인 말로 가의 아와 을의 의의 모음 충돌을 없애기 위해 갈로 발음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 좀 어려운 거지만 활음조 현상 기억나지? 자, 그 다음 잎이 다치지 않은 채 봄과 연결하여 말소리의 느낌을 살리면서 한음보를 구성했다. 갈봄 여름 없이. 여기서 계절의 순서를 바꾸고 중요한 게 또 나왔네. 계절의 순서를 바뀌었다는 거야. 겨울을 제외한 것도 소리를 부드럽게 연결하면서, 자, 소리를 부드럽게 연결하면서 운율을 살리기 위한 것.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지. 자, 위로 올라가 볼게. 자, 갈봄 여름 없이 원래대로 한번 써볼까요? 봄, 여름, 가을. 원래 가을은 모든 꽃들이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조락이라고 하거든. 이런 단어도 들어둬야 돼. 이제 조락의 계절이라고 해요. 됐지? 조락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 봄, 여름, 가을의 조락의 계절이 됐죠? 뒤에 나와 있는 피네랑 연결이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이때 가을을 앞으로 뺀 거야. 그래서 갈, 봄 이렇게 된 거지. 여기에서는 첫 번째 운율도 있고 두 번째 뭐도 있다? 그렇죠. 의미
측면에서도 신경을 썼다고 봐야 돼. 그래서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핀다는 어떤 생명, 생성 여기에 초점을 맞췄겠지. 그지? 여기 써 있어요. 자,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반복이네. 음보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요렇게. 자, 밑에 볼게요. 산에 피는 꽃은 산에 피는 꽃. 요때 산의 의미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산. 그 다음에 저만치. 요 뜻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저만치.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작은 새. 됐죠? 요 세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자, 넘어가 볼게. 자, 산은 배경이 되기도 하고 꽃이 피고 지는 곳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세계, 자연이 살아가는 그런 세계, 공간이 되겠지. 꽃은 산의 저만치 홀로 피어있는 존재거든. 그래서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순환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이면서 외로움의 존재이기도 해. 왜? 저만치 홀로 피어있으니까. 외로움. 그 다음 새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 존재인데 화자의 분신이자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 그래서 이 새에는 화자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 또 알아둬야 될 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순환적 질서. 이것도 인식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자연의 이치라고 부르지. 또는 섭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갈게. 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아까 얘기했었지? 저만치 혼자서. 저만치의 뜻은 화자와의 거리가 되기도 하고 꽃들 사이의 거리가 되기도 해. 그래서 우선 화자를 중심에 한번 놔볼게. 놓고 꽃이 막 폈어. 요렇게.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꽃들이 또 막 있겠지. 이렇게 모여 있을 거야. 이상하게 그려졌네. 하여튼간 요렇게 해서 저만치 또는 꽃과 꽃들 사이에 저만치, 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만치 떨어져 있겠지. 그러면 나는 꽃에 대해서 동경을 하기도 하고 이 꽃들과 이 꽃이 떨어져 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꽃에 대해서 같은 처지로 느끼기도 하고. 됐나요? 그래서 저만치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시 해석의 다양성이라고 그래.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산에서 오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작은 새. 이 작은 새가 화자가 될 수 있다. 또는 외롭게 살아가는 존재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봐주면 되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대칭이 나뉜다고 보기도 해. 쭉 해서 위에가 맨 밑에랑 똑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구조가 비슷하게 돼 있잖아. 됐니? 그래서 대칭적으로 구조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형식상의 특징으로 집어넣기도 합니다. 자, 산에서 오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자, 밑으로 가볼게요. 작은 새는 꽃이 좋아 산에 살지만 꽃이 저만치 있기 때문에 외로운 존재다. 즉 작은 새는 고독한 존재의 모습이 형상화된 소재이며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상징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자, 형상화란 단어도 어려우면 이것도 영상 한번 찾아서 정리해 줘야 되니까 꼭 마이TV에서 개념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 그걸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상화. 자, 다시 올라갈게.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산에는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위아래 이거 기억나죠? 수미상관 구조 꼭 머릿속에 알아두시고요. 핀다 진다라는 것 때문에 순환적 질서 요거 나오는 거 잊지 말고. 됐니? 자, 그 다음 왼쪽에 작은 새와 화자의 관계 여기 한번 볼게. 대체로 이 시의 꽃은 외로운 존재로 해석된다. 꽃은 외로운 존재. 발음은 꽃은이야. 됐지? 뒤에가 형식 형태 소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볼 때 작은 새는 그 꽃이 좋아서 산에 산다고 했으므로 작은 새도 역시 외로운 존재이다. 이렇게. 작은 새는 화자의 감정이 입된 시어이므로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됐지? 자, 넘겨보자. 이 시의 운율 형성. 공부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죠? 네 개연이 모두 종결어미가 내로 끝났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기억나? 그렇지. 가군. 가군의 종류 요렇게 문제 내려고 그랬는데 이걸 음이율이라고 하지. 위치. 그래서 앞에 있다 그러면 두운, 중간에 있다 요운, 마지막에 있다 가군 이렇게 되는 거야. 삼음보가 각연에 2번 나타나며
삼음보를 한행, 두행, 세행 등으로 다양하게 배열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억나? 그렇지. 호흡 조절을 한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랬었죠? 기억해 주시고. 첫 년과 마지막 년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기직, 수미, 상관. 2, 3년은 시행의 길이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음보의 배열이 대칭.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배열이 이렇게 돼서 뭐 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 의도했나? 뭐 그건 좀 궁금하다. 자, 산에는 꽃피네, 갈봄 여름 없이 산에 꽃이 지네 등 시어 또는 시구가 반복된다. 됐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저만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선생님이 표시해준 부분을 한번 표시해보고 그 다음 그 부분만 한번 읽어주시고요. 이번 같은 문제들이 그런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요거를 학교에서 보기로 줄 거야. 작가 이름은 빼겠죠. 쭉 주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 됐지? 요게 이제 나중에 가면 외적 준 거. 외적 준 거는 그냥 기준으로 생각할게요. 이것을 기준으로 감상을 해봐 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똑같은 단어들이 기준점을 달리하면 해석이 달리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논리적인 사고로 한번 평가해보고 싶다라는 문제 유형이지. 자, 이번 잠깐 볼게. 화자가 꽃의 바깥에 있다고 본다면 여기겠지. 그죠? 자, 한번 봐봐. 화자가 꽃의 바깥에 있는 존재. 색깔이 이렇게 됐어. 화자가 꽃의 바깥에 있는 존재로 봤다 라고 한다면 요 구절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봐라 이 말이겠지. 그지? 그럼 그 해석이 밑에 나와 있잖아. 됐니?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야. 문제 어려운 건 다시 한번 얘기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 위에 나와 있는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나왔다. 뭐? 느린 호흡, 감정 절제 표현, 어구의 반복 사용, 운율. 뒤에는 체크 안 해도 되겠네. 시각적 이미지, 존재 역동성. 역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힘 있는 움직임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 있겠죠. 이렇게. 너희들 문제 풀 때는 차분하게 이렇게 나눠서 내가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찾아줘야 되겠지. 이렇게. 됐니? 그래서 표시할 때는 답을 3번 이것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자. 그 다음 왼쪽에 나와 있는 모란이 피기까지. 이것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야. 그래서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 섭리야 섭리. 그 다음 이치. 이렇게. 됐니? 그래서 이 모란이 인생의 하나의 소망이다. 보람이다. 그러면서 요거는 역설법. 요걸로 또 출제가 많이 됩니다.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요. 미리 뒤에 뻔문학 찾아보셔도 괜찮고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산유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